이재명의 패턴이 완전히 읽혀버렸습니다. 대장동은 출석하고 선거법은 불출석하고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이거 다음번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남욱이가 곽상도에게 5천만원씩 2번 줬다. 백화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곽상도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역적질, 본인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 이제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혀만 아픈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 이거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겠다라는 보수 대통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주의, 위장, 우파, 소위 말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각종 언론 그리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분탕질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도표가 날아간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도표를 모으는 방법이 이준석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정상들이 아니죠.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나오고 선거법 재판은 불출석하는 이재명, 이거 재판 꼼수 진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10월 27일에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재판에 아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이유로 10월 13일에 이어서 2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거죠. 거의 용가리 통뼈도 이런 용가리 통뼈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재개했는데요. 해당 재판은 이재명의 단식과 불출석 등의 일방적인 사유로 지난 2개월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의 편의를 잘 봐주기로 유명하죠. 재판 시작에 앞서서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옵니까? 라고 변호인들에게 물었고 변호인들은 그렇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한숨을 푹 쉬고는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재판을 연기하면서 27일에는 이재명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2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벌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재명이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죠. 국회의원 당대표 특권을 갖다가 앞서서 내세우는 격입니다. 앞서 이재명이는 9월 8일과 22일에도 단식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이후 2달 만에 재판이 제기된 건데요. 이재명은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개발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심리를 마치고 백현동 관련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기소 후 14개월째가 되도록 재판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선거법 재판에는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7일과 20일에 대장동
및 성남FC 재판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각각 33분, 34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거의 웅변 수준이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재명 측이 내년 4월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재판별로 달리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대장동 사건 등 쟁점이 복잡한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반면에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이 출석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걸석으로 진행된 재판 내용을 이재명에게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거법 재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김문기 알았니 몰랐니? 그 다음에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사업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냐, 압박을 했냐 안 했냐, 협박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심이라도 1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의원직 상실형에 434억 뱉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간주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당내에서도 이래저래 말이 많고 방탄을 위한 출마라는 게 돼버리니 이거는 내년 4월 이후로 1심 판결을 미루기 위해 출석을 안 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대장동은 사안이 복잡하고 어차피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에다가 성남FC까지 걸려있고 백현동도 여기다가 지금 합쳐질 병합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3년 4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이거는 생각만 해도 악질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나 재판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 맞습니까? 국제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변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키즈들이 대놓고 이재명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걸 재판이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깜빵 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빨리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법원장도 제대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엉터리 판사들 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쨌든 쉽든 어렵든 과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이거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중동이 이재명 관련 보도를 거의 안 하죠. 입 딱 다물었죠. 거의 무슨 죄가 있고 없고를 정치적인 승패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총선 승리 가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 지금 혁신이 이준석에게 사과해라 품는 수준이 아니죠. 지금 마음이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가 본데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다. 단독으로 만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집토끼 다 도망갑니다. 자, 우리가 플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70석 이상 승리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해든 150석 만들어서 과방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것도 힘들면은 145석 이상 해가지고 무소속 영입하고 정계 개편해서 150석 이상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해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검사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요. 부정선거는 어떻게든 막으면 돼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선거 수개표 이거 법을 바꿔야 될 텐데 이것도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를 써서 총선에서 이겨야 제도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언론이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요. 조중동까지 돌아섰습니다. 뉴데일리 정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할 일 해야죠. 또 묵묵히 할 일 하다 보면은 하나둘씩 해결이 됩니다. 자, 나무기가 곽상도에게 5천만원씩 2번을 줬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증거 제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곽상도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곽상도를 불러서 9시간 넘게 조사했는데요. 곽상도가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8개월 말입니다. 검찰이 조사에서 집중한 거는 곽상도가 아들에게 준 전세보증금 2천만원, 그리고 대학원 등록금 3천만원 등 부자 간의 돈 거래 정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 곽상도가 2015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던 하나은행을 붙잡아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에 50억을 받았다라는 논리를 짰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50억이 곽상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어제 조사는 곽상도와 아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곽상도는 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2심에서는 유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곽상도와 곽병채를 공범으로 묶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곽병채를 입건해서 10여 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 일당이 2015년 사용했던 핸드폰에서 곽상도와 관련된 검색 기록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혐의 액수도 높일 방침입니다. 나무기 5천만원 한 번 더 줬다. 1억이 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욱은 최근 검찰에 수원지검에서 2015년 조사를 받았을 때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씩 2차례 곽상도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김만배를 통해 곽상도가 변호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만배가 남욱에게 곽상도에게 변호사비를 주고 와라, 가서 감사하다고 성의를 표하라 라고 얘기했고 대구까지 가서 곽상도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앞 유세 현장에서 그 곽상도의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서 캠프 사무실로 이동한 뒤 5만원짜리 현금으로 5천만원을 줬다는 거죠. 남욱은 당초 1심 재판 때까지는 3월에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4월 2일로 정정했습니다. 1차 돈 전달 시점을 바꾼 데 대해서는 구속돼 있을 때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곽상도는 그러면서 증거로 백화점 영수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에 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구 시내에 백화점 영수증을 제출을 했다는 거죠. 곽상도는 말이 계속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천만원은 확실히 받은 거는 딱 걸렸죠. 그리고 추가로 5천만원이 돼서 1억이 되는 순간 죄질이 달라지죠. 여기에 50억 받은 거, 아들과 아버지가 경제공동체라는 거 밝혀내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한 수천만 원의 등록금과 뭐 전세금을 곽상도가 지원했던 게 걸렸고요. 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그 돈을 또 지급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50억 클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넣으면요, 검사 출신들 먼저 잡아 넣어야지 판사들도 끽소리 못 하잖아요. 권순일 잡아 넣어야 되고요.
권순일 잡아놓으면 재판거래.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거래 의혹 밝혀낼 수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밝혀낼 수 있고 그럼 이재명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백의 정신이 아니라 이순신의 정신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계백, 인요한이 얘기하는 계백은 훌륭한 장군이에요. 근데 처자식 다 죽이고 배수의 진을 치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사옵니다 하고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이번 총선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 거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경제학도 아니고 그냥 막 우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우리에게 실이 큰 것이다 라면서 또 책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책장사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일본이 온다라는 책인데 올해 결국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했는데 이거 점점 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잠재 성장률도 떨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글이 쉬운 데다가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경험, 그러니까 문재인 밑에서 경제보좌관 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내세워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까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한미일 삼각동맹 아닙니다. 한미일 삼각분사 협력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된 거지 동맹 아직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진짜 문재인이는요. 뭐 지금 보니까 동네 축제에서 김정숙이가 또 춤춘 거 또 문다혜가 올렸던데 김미화 가지고 그 동네 축제를 좀 했나봐요. 근데 아니 저렇게 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기분 좋게 댄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서 경제가 나빠진다?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경제라는 거는 서로 순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면서 돈 빌려주고 돈 빌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중국? 지금 와서 중국에 기대가지고 경제 성장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 경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리커창이 중국 경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얘기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리커창이 뭐 어떻게 죽었을까? 보통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리커창은 어쨌든 70이 되지 않은 나이였고 그 정도면은 최고의 의료 중국의 넘버 2였기 때문에 최고의 의료진의 관심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심장질환이 있다더라, 뭐 평상시에 각종 성인병으로 심혈관계 문제가 있다더라 얘기가 계속 나왔으면은 의심을 안 해도 된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가 또 5개월 전에는 도낭에 5개월도 아니죠. 2개월 전에 도낭에 관광을 와서 건강함을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갔다. 그러면은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심장마비라는 게 심장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과 무슨 중국에 기대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독재자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이 돼 있으면 집중이 돼 있을수록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재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은 사실상 어제는 뭐 심지어 뭐 이재명이는 북한을 억압하지 말아라라는 단어 사용까지 했는데요.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죠. 북한 국제적인 문제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작년에 2조 3천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코인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잘 알아야 돼요. 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작년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 2조 3천억이 넘는다는 내용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을 했고, 이 돈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북한은 가상화폐와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면서 학생 비자를 받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그 돈들을 갖다가 벌기도 하고 돈을 훔치기도 하는 겁니다. 저런 자들에게 돈 갖다 준들, 이게 사이비 종교랑 똑같잖아요. 그 종교를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된다. 국제적인 규정. 아니, 그 기본적으로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는, 이거는 전 세계 뭐 국제법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준도 아니거든요. 저런 자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해수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6조 5천억을 북한에다가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나라 경제를 탈원전에서 다 말아먹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당장 박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명이 넘는 경호원, 1,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이죠, 그게. 세금을 안 내는 월급, 뭐 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월급. 거기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출신 분들 보시면은 일정 이상의 수익이 있으면은 연금이 잘리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는 그냥 그 책방 사장하면서도 월급이 안 잘리나 봅니다. 차까지 나라에서 대주고요. 제네시스 그 전기차 갖다 대주죠. 최소한 이런 식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본인의 영리 사업을 한다면은 전직 대통령